자, 그러면 이제 이 트렌드, 이 축제하고 이 트렌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데, 이 관광도 축제도 관광 상품이거든요. 트렌드에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기 건강,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건강하게 지내려면 환경이 좋은데 이런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서울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았지만 요즘은 어디에 가요? 녹지 공간 있는 데 다 가잖아요. 양평이나 이런 데. 옛날에 이제 그 구라파 같은 데서는 일찌감치 이런 문화들이 정착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제가 축제장을 많이 다녀봤고 이제 충남도의 축제 아카데미도 하고 뭐 여러 지역에서 축제 아카데미 이런 걸 해봤지만 공무원들 같이 가보면 가장 좋아하는 축제가 어디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축제가 최근에 와서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예요. 청보리밭 축제. 청보리밭 축제 가보면 보리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진희종 예전에 국무총리 하셨던 분 자제분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이디어를 잘 냈어요. 원래 이제 경관농업 이런 걸 가장 먼저 지정받은 거잖아요. 제가 5월달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 가서 제가 늘 갈 때마다 그분께 인공시설 이런 거 별로 하지 말아라. 그냥 황토 맨발길 이런 거 해놓고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최소화해라. 제발. 근데 그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민간 학원 농장에 가서 개인 소유 농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별로 안 해주나 봐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거기 청보리밭 거기 가보면 봄에는 유채꽃하고 보리를 쫙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5월쯤 되면 그게 지잖아요. 지면 그거 다 베어내고 뭘 심냐면 해바라기를 심어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또 8월 말까지 완전히 그 8월 말 되면 장관이잖아요. 해바라기. 그 봄에 왔던 사람이 여름에 또 와요. 해바라기 보러.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이제 다 지면 그걸 다 베어내고 거기다 또 뭘 심냐면 뭘 심어요? 메밀을 심어요. 근데 메밀밭이 또 10월쯤 지금쯤 되면 장관이거든요. 그럼 메밀 보러 또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농장에 사계절 계속 관광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적인 이런 요소들보다 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을 보러 온다. 담양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스퀘어 거리 여러분 아시죠? 뭐 많이 다녀와 보셨을 거고, 나무 몇 그루 안 돼요. 쉬어보면 몇백 그루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저기 아산에 가면 은행나무 길, 그죠? 거기도 360그루밖에 안 돼요. 그 보면 요즘 뭐 또 공주의 플라타너스키 그 메타스퀘어 거리 거기도 몇백 그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거 좀 우리 명품 가로수길 좀 만들자. 이게 트렌드예요. 명품 가로수길.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김홍신 선생님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런 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대박이 터질 수 있죠. 그래서 담양에 가서 저번에 그 군수님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군수님께 여쭤봤어요. 담양군도 인구가 줄어드느냐? 줄어든대요.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뭐 공장 유치한다고 막 난리인데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광주에서 한 20분 거리거든요. 20분 거리인데 여기 이제 소세원이라든 인문 자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소세원 아시잖아요. 광주에서 돈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이사 와서 거기서 이제 시도 읽고 뭐 자연 경관을 이렇게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어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적 수준 이런 것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논산도 내가 볼 때는 여기 그 대전도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있고 뭐 전주도 가까이 있고 공주도 있고 그래서 이 천연 자원 이런 걸 좀 어메이티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메이티 자원. 이 어메이티 자원의 집합소가 어디예요? 탑종오프.
그래서 탑정호 부근에 제가 목련꽃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시장님께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목련길 봄에 한 500m만 목련 이 정도 되는 거 한 500m만 심어 보세요. 뭐 인스타그램은 난리가 날 거예요.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요즘 관계 인구라 그래서요. 내일 모레 이제 종로구청에서 270명의 통장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뭘 제가 강조를 했냐면 요즘에 제가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가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소멸 때문에 굉장히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는 게 자리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도 수를 줄여야 되겠죠.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심각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횡성 같은 데 갔더니 대학의 학생이 반밖에 안 찼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관계 인구 이런 게 뭐냐면 관광객이 한 번 오면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행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다시 올 기약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주를 해와라 그러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교육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게 해서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여행을 한번 하고 갈 때 다시 우리 지역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 돼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논산이 특산물이 좋은 게 많아요. 젓갈, 딸기, 곶감, 고구마, 그죠? 대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산시에서 개런티를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 중에 살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우리가 연결 직접 보증해주고 연결해주겠다. 그럼 논산에 오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인구거든요. 일본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소멸이 되는 이런 지역들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논산시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고향 기부제라고 내년에 생기거든요. 고향에 이제 돈을 기부하게 되면 감세 혜택 뭐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오고 그런 쪽으로 관계 인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 중에 기본이 관광객이 일단 한번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오게 하는데 중요한 이런 욕구들은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아까 화천 산천어 축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군수님이 전화를 자주 왔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이게 성공할지 말지. 근데 이제 저보고도 여쭤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산천어라는 거는 1급수에만 자라는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지역이에요? 굉장한 청정 지역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 트렌드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군수님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굉장한 축제가 됩니다. 어쨌든 관광 트렌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 기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똑같은 걸 왜 두 번 넣냐면 스토리하고 김홍신의 문학의 세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더 넣는 건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감성적인 걸 좀 이렇게 자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타벅스 보면 이렇게 뭔가 그려져 있죠. 누구예요? 유심히 본 사람 아실 텐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잖아요. 바다에 이제 배를 난파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이 시애틀인가 그 바닷가에서 이제 이 스타벅스를 창설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동업자들인데 그냥 밋밋하게 커피만 파는 커피숍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니까 바닷가의 기운을 살릴 수 있고 의미를 살릴 수 있고 또 뭔가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여신을 그래서 그게 로고가 돼서 지금도 스타벅스
보면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내리는 여신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작년인가요? 여기 공주의 고마마루인가요? 그 저기 세미나 끝나고 그 옆에 가니까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갔는데 한 종류의 커피가 잘 팔려요. 그래 보니까 뭐냐면 인절미 라떼더라고. 인절미 라떼. 그래서 인절미 라떼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5,500원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사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그 아가씨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 그랬더니 이제 인절미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죠? 인조 반정 때인가 인조가 이제 피신을 하다가 밥도 못 먹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동네에 아저씨가 떡을 갖고 왔어요. 임금님께 이거 드시라고 시작하실 테니까. 근데 임금님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 근데 보통 이제 맛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미라고 그러잖아요. 절미,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떡이냐 그랬더니 떡 이름도 없어요. 떡 이름도 없고 그냥 임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갖고 왔어요. 임금님 그 얘기를 듣고 임절미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발음이 좀 쉽게 인절미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커피 파는데 응용을 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감성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요즘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전에는 청국장 그러면 냄새나고 김치 그러면 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터부시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한류 열풍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젓갈 축제 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기 전민호 국장님 와 계십니다. 예전에 이 젓갈 축제를 문광부 축제로 신청을 했을 때 문광부 사무관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사무관 이 축제 담당을 하는 한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트렌드 맞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냄새 킥킥 나는 거 그건 무슨 문화관광 축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커피숍에 데려가서 그 당시에 다방이라고 그랬죠. 다방에 들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품이 당시에는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공산품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가면 결국에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품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문화 아니면 이미지 이런 거다.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음식이 굉장히 경쟁력이 그때는 한류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요. 굉장히 유망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잘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김치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김치 맞죠? 그래서 김치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일본의 김치하고 한국의 김치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일본의 김치는 젓갈이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김치는 젓갈이 들어가죠. 이게 발효식품이거든요. 그죠? 그거다 바로 슬로우푸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젓갈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분도 납득을 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에 왜 천안에서 웰빙 엑스포가 열렸었죠. 성모영 시장님 제가 그때 자문을 해줬는데 고맙다고 밥을 사준대요. 갔더니 이제 저는 시장님이 밥 사준다니까 좀 뭐 소고기나 이런 거 멋있는 근사한 거 사줄 줄 알았어요. 갔더니 된장집에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된장 한번 먹어보래. 맛이 좀 특별할 거래. 그래서 먹어봤더니 별로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교수님 이게 600년 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600년이요? 이제 시종자라고 그러나요? 6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된장인가? 그거를 상명대학교에서 복원을 해서 빠금장이라는 이제 청국장 그거를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음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건데 한번 드셔보라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왠지 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이제 건양대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제가 그때 이제 총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텐데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협의를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총장님 모시고 다른 대학 이렇게 가봤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갈 때 선물을 하나씩 줘요.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제 보통 가보면 뭐 주냐면 머그잔,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산품 이런 거 주니까 총장이 받아서 그냥 집에서 가져. 아니면 또 기사분한테 드리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선물을 만들었지만 의미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그 시간 저기 뭐죠? 그 천안에 그런 사례도 있고 전주대학교를 갔더니요. 그 송강인 학장이 이제 후배인데 그 이제 시설을 돌아보고 오는데 선물을 하나 줘요. 그래서 좀 묵직해요. 근데 이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보통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고마워 그리고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송 교수, 송 학장 이거 왜 고추장을 이렇게 선물로 만들었어요? 이제 원래 그쪽에 전주가 비빔밥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고추장을 예전에 임금님께 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통조리과에서 복원을 해서 학교에 선물용으로 그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거 뭐 버리는 사람 있어요? 고추장 갖고 이거 버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통 머그잔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지만.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이 나서 우리 학교에 온 이제 총장님들이 대학 총장님 한 100명이 넘게 왔어요. 이대 총장님, 뭐 고대 총장님 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께 논산을 좀 알리고 각인시킬 수 있는 이제 뭐 선물을 드려야겠는데 뭘 드릴까? 이제 밥은 이제 해결했어요. 그 밥은 뭐냐면 아까 담양 얘기했잖아요. 담양에 가서 그 뭐죠? 그 죽통밥 그걸 먹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쪽 전화를 걸어서 이게 한 200개 정도 아침에 배달이 되냐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나좀 거기다가 테이블 깔아놓고 죽통밥을 쫙 돌렸더니 총장님들이 야 이런 데 오니까 이런 것도 먹어보네 시골에 오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뭐예요? 뷔페식이거든요. 근데 색다르게 이제 식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가 4월 22일이었어요. 2012년도 4월 22일 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시장님 논산 CMB 찾아가 뵙고 말씀드렸죠. 논산에 장관급 총장님이 100분 오시지 않냐 선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가 4월 22일이니까 이제 딸기가 있긴 있는데 끝물이어서 잘못 주면 그게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취하는 것도 없는데 뭘 드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예스민 쌀 5kg들이 있어요. 그거 200부대만 달라. 총장님께 이 쌀을 드리려고요. 이게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주세요. 그래서 이거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1박 2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회의를 했는데 논산시에 잘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부의 리조트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영호 군을 찾아갔어요. 또 가서 군수님 여기 100분이 오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마땅한 게 없대. 근데 이제 부의 해동백제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아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된장하고 간장 세트를 롯데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산림청과 거기서 이제 사업비를 따다가 그 회사에 25,000원짜리 그 된장하고 간장 세트를 200개 얻어왔어요. 그걸 이제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도지사님을 찾아왔어요. 안희정 지사님이 그 당시에 논산분이시잖아요. 그죠? 지사님이 논산의 고향에 이렇게 장관급 총장님이 100분 오신 역사가 없는데 선물 좀 주세요 했더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농산물 출하시기도 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령 머드 축제할 때 쓰는 그 머드 화장품 있잖아요. 그 2만원짜리 그걸 200세트 얘기했더니 그건 뭐 쉽다고 전화하셨더니 금방 문제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달해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선물 줄 때 어디 싸서 줘요? 보자기 싸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누런 보자기 200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논산시에서 받은 쌀, 부여군에서 받은 간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거를 선물용으로 딱 싸가지고 총장님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총장님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버리는 사람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산에 오면 논산 나온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논산의 축제면 논산의 축제의 어떤 정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디서 하는 거 이런 걸 다 같이 해야 돼요. 특히 먹거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논산의 전통적인 음식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좀 성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백제문화제 할 때 부여의 그 둔치에서 할 때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그 메뉴를 하나 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뭐라 그래요? 보신탕이 나왔어요. 보신탕이 거기 축제장에 있더라고요. 그 상상을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웬 그 보신탕 그 먹거리를 축제장에 갖고 왔냐 그랬더니 원래 이제 백제문화권에서는 지금 사람이 돌아가시면 보통 뭘 줘요? 육개장 주는데 예전에는 이 그 영양탕을 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유둔날 그 호미 씻는 날 이럴 때 이제 그 머슴들이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음식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죠? 그 동물 보호문자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서천의 그 판교에서 원래는 그 축제를 하다가 1년인가 하다가 그냥 폐지돼버렸지. 동물보호론자. 물론 그건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산의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집집마다 다 있었던 겁니다. 음식도 다 틀려요. 집집마다. 그죠? 이런 것 좀 갖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축제장에 가보면 누가 와 있어요? 논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논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다 장돌뱅이 전국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다 판매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돼요. 제발 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논산다운 게 좀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뭐 총장님들께 드린 선물이 그게 가격이 비싸서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슬로우 라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음식 우리 전통 음식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죠? 너무 사례를 많이 들었나?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김홍신 선생님의 그 문학세계,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가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세계의 어떤 컨텐츠들이 축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된다 이런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설가나 시인의 어떤 그 문학 컨텐츠들이 축제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평창에 오면 효성문화제라고 있죠. 그 메밀꽃 필 무렵에 이 그 무대가 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원래는 그분의 생가도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 묵사발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묵사발 그게 뭐예요? 흔드는 저기 흐늘흐늘 한다는 얘기잖아요. 누르면 쑥 들어간다. 뭐 난장판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묵사발을 거기 가서 가보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강원도 평창의 효성문화제가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제 이 축제로 연결시킨 사례고요. 그 다음에 충북 옥천에 가면 정용 시연이 지용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향수. 향수의 저자 한동안 이분이 뭐 월북 작가 뭐 이래서 금지가 되고 그랬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분의 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가면 낭송회도 하고요 또 발표회도 하고 뭐 시화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향기가 나는 이런 축제로 뭐 크지는 않지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 규모에 맞는 시의 그 옥천군의 규모에 맞는 이런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 구조로 된 저런 저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 저거 다 만들더라고요.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박성호 박사님 왜 만들어요? 방송용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끔 파격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아예 무대가 없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있어도 그냥 간단한 이 정도의 뭐 그
그 무대만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많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아마.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수 선생님하고 이제 유진규 이분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강연도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죠. 마임 축제의 이제 창시자.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마임 축제였는데 원래 마임 축제는 그 시에서 춘천시에서 거의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관광 축제로 되다 보니까 국고 지원도 하고 시비 지원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자꾸 이제 개입을 하니까 지금은 축제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 이제 유진규 씨도 여기서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해수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너무 좀 자기적인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초기에 여기 갔더니 평가하러 갔는데요. 그 보통 평가하러 가면 이때만 해도 뭐 문광부에서 굉장히 그 평가를 심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담당자가 일어서지도 않더라고요. 속으로 되게 건방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야,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7천만 원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돈 뭐 몇 천만 원 지원해주고 이래야지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안 받아도 좋습니다.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축제가 사실은 문광 축제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제가 결사적으로 이걸 살렸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이제 산업형 축제, 우리나라의 문광부 축제가 주로 돈 버는 축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거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형의 축제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살리는데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지금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산페르미 축제 얘기했죠. 이건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이 축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배경이 이 축제예요. 산페르미 축제. 이해수 선생님도 그 축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죠. 보복 대행 주식회사가 그게 있어요. 이해수 최근에 쓴 저한테 책을 보내오셨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이제 춘천 마임 축제를 배경으로. 그래서 논산에 만약 김홍신 작가님이나 뭐 이런 저명한 그 문학인들이 젓갈 축제나 딸기 축제를 배경으로 이런 소설을 쓴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컨텐츠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을 하세요. 김홍신 선생님 오시면. 그게 필요해요. 진짜 이제 논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자산이긴 한데 우리가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축제가 그 소설이나 어떤 글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배경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원군이 되는 것 같아요. 축제를 성공시키는데. 자, 그래서 김홍신 선생님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주에서 출생하셨지만 이제 논산에서 거의 사셨고요. 대검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도 생활하시고 그랬고 본전댁이라는 소설이 추천돼서 등단을 하셨는데 이 본전댁이 논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다 뒤져도 본전댁의 원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여쭤봤더니 못 찾으셨더라고요. 본전댁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그 다음에 인간시장 여러분 뭐 많이 보셨죠? 영화도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저도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제가 축제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풀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 그 인간시장의 장총찬이가 뭐 이렇게 해결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보면 속 시원한 이런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이제 문학과 관련된 상도 받으셨고 방송 활동도 최근까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논산이 좀 자랑해야 될 이런 문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간 한국에 연재됐던 장편 소설 인간시장이고요. 저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영화로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찍어서 방해됐고, 여기 위에도 아마 원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학생과의 그 러브 스토리도 뭐 기억에 좀 얼핏 나지만, 장총찬 그러면 뭔가 해결사, 그죠? 부조리한 어떤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해결사가 아닌가.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억하는데, 하여튼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왜 축제장 같은 데 가면 때려 부시는 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런 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재밌는 게 1987년도에 이제 도둑이 들어왔대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수표를 훔쳐갔는데, 그거를 집을 정지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도둑을 잡았다는 일화도 아주 유명하신 일화인 것 같아요. 자, 논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본전댁, 아까 말씀드린 본전댁의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에서 벌어진 어떤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찻길 옆 음악살이, 아마 저런 논산이 배경이라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유사한 장면일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저런 데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해서 뭐 기찻길과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장판이라는, 아까 제가 카오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장이라고 그랬죠. 난장. 이게 이제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황장사 허풍선이가 황장사와 씨름을 벌여서 이제 그 사람을 매치 꽂으면서 희열을 느끼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산피름 축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도 보면 거리 퍼레이드를 해요.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가들의 그거예요. 그 시의 시장이라든가 전임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뭐라고 해요? 풍선으로 생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그러면 막 폭죽을 터뜨리고, 못했으면 막 그거 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려 버리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이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특히 허풍선이가 절대 권력자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다음에 씨름 같은 데서 이제 내리꽂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논산의 어딘가에서 축제장에서 요즘 씨름들이 다 없어졌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구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곡이라는 작품도 논산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6.25 때 도주한 북한의 소년병의 얘기를 다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 논산에 또 훈련소가 있잖아요. 그죠? 군사도시, 지금 시장님도 이제 군사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산업으로 연계시키고 또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리면 어딘가에서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군사도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언뜻 이렇게 드러나는 키워드가 있어요. 김홍진 선생님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특히 논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소설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난장판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뭐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테마파크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테마파크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테마파크, 롯데월드 이런 데를 테마파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집 뭐 이런 데. 철저하게 현실 세계하고 뭘 해놨어요?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 안에서는 일본의 뭐 스쿠바 우주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꼭 우주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축제의 근본적인 기능이 탈일상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장치로 축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수라든가 고향마을 이런 것, 또 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애환이 깃든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그래서 축제들을 보면 재래시장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아요. 금산의 인삼축제 어디서요? 시장 통해서요, 보통. 그 다음에 대구의 그 뭐죠? 양념시 축제 그것도 시장 통해서요. 금산의 저기 어디죠? 그 풍계 인삼축제에도 시장 통해서요. 대부분 시장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장이라는 이제 사람들의 때가 묻고 정이 있는 이런 도시들을 좀 그 지역들을 살려서 축제에 연결시키는 것도 큰 축제에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축, 소, 돼지. 우리 논산이 전국에서 읍면 단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이제 가축이 뭐예요? 여기 돼지, 그죠? 연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훈련소에서 나오는 잠박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돼지를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돼지 축제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제안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 지금 안심시장 부근을 돼지고기 타운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 장옥시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현대화 시킨다 그래봐요. 그게 전통적인 어떤 시장 구조를 가지고 외지인들 또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훈련소에 면회 온 사람들이 부모들한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아니 부모들이 자식한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실컷 먹이고 그냥 푹 쉬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싸니까 푸짐하게 먹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왜 여기 어디죠? 저기 예산에 가면 소고기 많이 파는데 뭐 어디죠? 그런 데처럼 그걸 좀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디죠? 광시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도깨비 시장, 동대문 도깨비 시장에 가면 뭐 팔아요? 구린용품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심시장에다가 그거 많이 팔고, 저기 돼지고기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 팔고, 도깨비 시장에 가면 군에서 총만 빼고 다 구입할 수 쓰는 저기 물품 다 구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장을 좀 특화된 시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걸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을 했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특색 있는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관계인구 확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평범해서는 안 돼요. 또 현대적인 시설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홍보할 때 다 이제 그 교수님들께 말씀드린 게 대학 우리 시설이 좋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애들 쳐다보지도 않는다. 애들이 뭐 시설 좋은 거 그거 빔 프로젝트 없는 중고등학교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막 홍보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근데 우리 논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에 맞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홍진 선생님의 그 소설에 나오는 이 키워드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응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향토 음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딸기잼.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것도 만들어내야 돼. 그 몇 년 전에 그 전주에서 저한테 이제 축제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전주에서 그걸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전주 시민들이 가장 전주를 대표하는 컨텐츠가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비빔밥이래요. 그럼 비빔밥 축제 하자 그랬더니 비빔밥 장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반대해요.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빔밥만 장사 잘 되고 우리는 안 될 거 아니냐 망할 거 아니냐. 근데 그래요? 아니죠. 오면 비빔밥만 먹어요? 막걸리도 마시고 다 사람이 일단 와야지 뭐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포기했어요. 제가 못하겠다 이거.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축제가 뭐였냐면 천년의 맛잔치였어요. 천년의 맛잔치. 굉장히 멋있죠? 이혼이.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관광객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천년의 맛, 그게 뭐지? 떠오르질 않아요. 뭐 된장인가? 간장인가? 안 가. 그래서 망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비빔밥 축제를 했는데 지금 그때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 해가 그때 제가 비빔밥 축제 하려고 했던 그 해가 전 세계 기내식 중에 비빔밥 1위로 뽑혔을 때였어요. 그럼 팍 치고 올라갔는데 한풀 꺾여가지고 지금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런 걸 잘 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마단 이런 것들도 이것도 뭐 꽤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뉴트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뭐 줄타기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옛날에 서커스단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가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오히려 요즘에 뭐 멀티비전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그 세대들한테는 호기심을 줄 수 있고 또 기성세대들한테는 옛날을 추억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로서도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저 공마단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계단 이런 거 말고 중국 계단은 너무 흔하니까 그죠? 잘 하긴 하는데 우리 정서는 어때요? 하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기 그 안성에 가면 바오더기 축제거든요. 그 15살의 바오더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거 잘 되거든요. 이것도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너무 이제 빠른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재미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아이템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옥, 우리 논산도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들 계세요? 한옥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재단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벌써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영화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알려져가지고 주말에는 거의 이제 예약이 다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한옥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강 같은 거 이제 강경 같은 데 보면 이제 강이 있으니까 충북 사람들 이번에 그 펜투를 해봤더니 충북에는 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 보는 걸 신기해 하더라고요. 바다, 이제 바다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만 보는 것만 해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김홍신 문학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문학상도 제정을 해서 그 이제 와 계신데 문학상 같은 거 제정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홍신 문학상 멋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또 문화제도 이렇게 하고 하면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김홍신 선생님의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제로 어떤 축제를 만들자 또 어떤 축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례를 못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김홍신 선생님이 쓰신 소설이나 글 중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는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부자들이 아니냐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축제와 관련된 김홍신 문학의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게 좀 잘 된다면 지역 축제에 잘 반영이 된다면 이제 이게 그 돈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김홍신 문학관이 최근에 인터넷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이제 논산 11경 그를 지정할 때 용역을 제가 했었는데 보니까 의외로 김홍신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훨씬 더 여기가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문학관을 통해 또 김홍신 문학 콘텐츠를 가지고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춘천 사람들이 예전에 이해수 선생님의 문학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듯이 옥천에 가보니까 또 정지용 선생 시인의 그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듯이 그런 어떤 자긍심의 발로를 여기서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간단한 게 아니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